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는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첫 번째 명사, 대명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세 번째 한정사와 형용사, 네 번째 부사, 그리고 다섯 번째 절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형식, 1번부터 5번까지의 강의 내용이 모두 활용된 강의입니다. 의문사를 공부하시면서는요, 저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복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의문의 절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의문사에 부제가 붙어있죠. 그게 뭘까요? 도치된 절이에요, 여러분. 도치는요,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도치된 절은요, 원래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주어와 동사 구, 그리고 목적어 또는 버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원래의 절의 순서와 다르게요, 의문사, 즉 대명사, 한정사, 그리고 부사의 특성을 가진 의문사가 주어와 동사 구 이전에 가장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도치된 절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공부 시작합시다. 여러분, 의문사는요, 특정한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의도를 갖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괜찮을까요? 네. 의문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네 가지 단어의 특성 중 첫 번째, 대명사, 세 번째, 한정사, 네 번째, 부사의 특성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와 공부하는 의문사 파트는요, 여러분, 의문 대명사, 의문 한정사, 의문 부사의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에서 의문사는요, 가장 처음에 제시된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단어들을 나열해서 저의 의도를 전달하죠. 제가 한 단어만 이야기하고요, 우리 듣는 분들이 저의 의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여러분, 의문사는요,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우리 절 가장 앞에 제시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의문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문사 첫 번째 종류는요, 여러분, 의문 대명사예요. 대명사는요, 여러분, 가리키는 말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가리키는 말은요, 이야기에서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즉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로 활용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단어는요, 딱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의 단어는요,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단어는요,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가리키는 말은요, 설명하는 말에 의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어떠한지, 또는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의문 대명사 중 첫 번째 의문 대명사는요, who입니다. who는요, 하나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 의문 대명사가 절에서 활용되는 예시절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적용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절은요, who is this예요. 첫 번째 절은요, 비동사가 활용된 절이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절은요,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CF는요, 두 번째 절, example 두 번째 절과 비교될 수 있는 절이에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비동사가 의문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설명하는 절은요, 비동사가 활용됐다는 것은 절 전체가 주어에 대한 정보만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괜찮을까요? 그것은 비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who is this는요, 이 절의 중심어제, 즉 주어인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지금 who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지시대명사 this는요, 사람이 아닌 대상, 사람인 대상 모두 가리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동사의 주어인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who가 주격 보어로 활용됐다는 것은 지시대명사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요. 주어와 주격 보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게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비동사의 예시절은요, 하나만 준비했어요.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who is this? 라는 절은요, 주어, 자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로 구성된 절은 우리 이 형식을 갖춘 절 있죠? 네, 좋아요. 자, 여러분, who is this? 라는 예시절에 대한 예시 대답을 한번 제가 구성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This is my friend 라는 대답은요, 의문의 절에서 대명사 who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전제로 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my friend, 명사구 my friend 중에요, 특히 명사 friend가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대상인 것 맞을까요? 네, 좋아요. 의문 대명사 who를 한번 제가 삭제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Who is this? 라는 절에서요, 의문 대명사 who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who is this는 이 형식을 갖춘 절이죠. is this라는 절은요, 비동사의 저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격보어 who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요. 비동사, 이때 비동사 is는요, 저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즉 존재만을 나타내는 설명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요, 하나의 단어가 가진 특성과 문법적 특성이에요. 특성과 그 특성에 맞는 뜻을 절에서 모두 적절하게 활용이 된 경우에만 그 단어는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총 4가지죠? 명사, 대명사, 동사,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총 4가지 특성을 갖죠, 한 단어는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에요, 보어가 생략되면 문법적으로 절은 완전해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던 의도보다 보어가 생략되면 간단한 뜻밖에 전달을 못해요. 괜찮을까요? 마치 비동사가 상황을, 주격보어가 있으면 주어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요, 주격보어가 없으면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만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요, 말하는 사람이 저를 통해서 원래 전달하려던 의도보다 간략한 뜻을 전달하게 되어요. 즉 단어들의 나열이 말하는 사람의 원래 의도와 다른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요, 주격 보어는 절에서 필수 요소로 역할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형용사의 특성을 갖는 절의 단위는요, 그 특성으로도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성에 맞는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 보어가 생략되어도 절은 완전하잖아요. 절은 문법적으로 완전한 거죠? 각각의 특성이 형식에 맞게 모두 잘 배열이 되었어서요. 네, 좋아요. 하지만 의미적인 면에서는 보어가 생략되면 불완전하답니다. 그래서 보어는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죠. 의문 대명사가 활용된 두 번째 예시절 볼게요. Who sends you a message? 라는 절에서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타동사 send의 주어네요. 괜찮을까요? 보낸다는 행동을 시작하고 목적어들에게 전달하는 주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who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사람인 것 확실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셀 수 있죠. 왜냐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이 붙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게 아니죠. 분명히 한 사람은 구별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요,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who, 대명사 who가 나타낼까요? 나타내지 않을까요?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요, 타동사의 형태 볼까요, 여러분? 타동사 send, 아니고 send 라고요, 여러분. 우리 s가 더해져 있죠. 그 뜻은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사람이요. 한 사람이고요. 대화, 저와 우리 듣는 분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라는 정보를 나타낸답니다.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의문 대명사가 타동사 ing 주어죠. 그리고요, 타동사 ing의 뜻을 두 목적어가 순서대로 전달받죠? 첫 번째 목적어, 즉 직접 목적어는요, 타동사 ing의 뜻을 직접 받는 a message예요. who가 가리키는 사람이 보낸다는 행동을 한 대상은 message죠?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직접 목적어 a message는요, 우리 듣는 분들께 전달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타동사 ing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받네요. 간접 목적어네요. 즉, 여러분,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타동사의 뜻을 순서대로 전달받는 절은요, 사형식을 갖춘 절이죠? 네, 맞아요. Who sends you a message라는 질문의 절에 대한 예시가 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He sends me a message라는 절에서 여러분, 우리 의문의 절에서 who가 가리키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 대답에서 누구인 걸로 밝혀졌어요. 대명사 he, 인칭 대명사 he가 가리키는 한 대화 밖 남성이라는 것으로 우리 밝혀졌네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Who sent you a message라는 한 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달라진 것은요, 타동사 send의 형태예요. 타동사 sends가 타동사 send로 바뀌었죠? 네, 여러분, 우리 타동사 send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사람이요, 2명 이상이거나요, 대화에 참여하는 말하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들이라는 정보를 같이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사람의 수를 알려면 동사의 형태를 봐야 하네요. 네, 좋아요. They sent me a message 라는 예시가 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의문의 절에서요,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대상이 이 절을 통해서 누구였다는 것으로 밝혀졌나요? 인칭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대화 밖 둘 이상의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대상들이라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예시절에서는요, Who do you have lunch with? 라는 일반 동사 have가 활용된 절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절에서는요, 의문 대명사 who가요, 전치사 with의 대상이에요. 객체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전치사 with의 객체라는 것은요, 전치사, 즉 부사의 특성을 가진 단어죠. 전치사 구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의문 대명사 who가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가요?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가리키는 말은 선생님이 항상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면서요.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요, 여러분, 생략되면 절이 문법적으로 불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who를 생략하면요, Do you have lunch with? 라는 절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이 갖는 식사죠. lunch가요, 전치사 with의 주체로서요, 전치사 with의 뜻을 받을 객체가 필요한데요, 그 객체가 생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치사 with가 맺는 주체와 객체 간의 상호작용이 불완전해지는 거죠. 만약에 의문 대명사 who를 생략해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전치사 with도 같이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lunch? 라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삼형식 절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의문 대명사 who가요, 부사의 특성을 갖는 전치사의 객체라는 점에서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닌 것도 한번 알아봤답니다. 괜찮을까요? Who do you have lunch with? 라는 절에 대한 예시가 되는 대답 한번 볼게요, 여러분. I have lunch with him 라는 절에서요, 인칭 대명사 him이 가리키는 대화 밖 한 남성이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 대명사 who가 가리키는 사람인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전치사 with의 객체인 만큼요, 인칭 대명사 him은요, 우리 목적 격을 갖춘 형태로 나타내졌네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의문 대명사는요, whose예요. whose는요,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낸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whose는요,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그 대상은 한 주체에게 소유된 대상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who는요, 한 주체가 한 객체를 갖는 거예요. 괜찮아요? 소유를 주는 거죠. 즉, 가질게요. 주체가 객체에게 소유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객체는요, 소유를 받고요, 소유되는 대상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소유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도요, 주체와 객체,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 주고받음의 관계가 나타나네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이 예시절을 통해서 의문 대명사 whose 익혀봅시다. 첫 번째 예절은요, 여러분, whose are thes예요. 역시 비동사가 활용된 하나의 절이죠.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은요, 여러분,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예시절 구성한 순서가요. 첫 번째 절은요, 비동사가 활용된 절 구성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절은요, 일반 동사로 활용된 절을 구성했는데요. 위에 있는 절은 의문 대명사가 일반 동사의 주어로 활용된 예시절 구성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의문 대명사가 일반 동사의 목적어로 활용된 경우 예시절 한번 이렇게 구성해봤어요. 네. 첫 번째 예시절은요, 여러분, whose are these?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의문 대명사 whose는요, 이 절에서 비동사의 주격 보어예요. 즉, 비동사는 주어, these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격 보어인 의문 대명사 whose에 의해서 하고 있죠. 괜찮을까요? 이 절의 주어인 these는요, 지시대명사 these는요, 수가 2 이상이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대상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대상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시대명사 these가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대상. whose가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대상. 그러면 선생님 총 가지수가 2 곱하기 4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가 사람으로 정해져요. 그러면 주격보도 사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these가 사람이 아닌 대상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 whose, 의문 대명사 whose도 사람이 아닌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해진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총 2가지 경우수만 나오죠? 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2가지랍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된 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네.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대상들을 지시대명사 these가 가리킨 경우죠. 이것들은 누구의 것들입니까? 이렇게 these와 whose가 모두 사람이 아닌 대상들을 가리키는 경우 이렇게 2가지 해석 알아봤고요, 여러분. whose are these는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주격보로 구성된 이 형식을 갖춘 의문의 절이죠. 여러분, 그러면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의 수는요, these가 가리키는 대상이 이미 2 이상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절에서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도 이미 2 이상인 것으로 정해진 것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적절한 한번 예시 대답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These are his 라는 절은요, 여러분,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소유 대명사 his 였다는 것으로 밝혀지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유 대명사 his는요,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괜찮을까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his라는 것은요, 하나의 대상이 우리 대화 밖 한 남성에게 소유된 대상이라는 정보를 같이 전달하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소유 대명사 his도요, his가 가리키는 대상의 수는 소유 대명사 his 자체로는 알 수 없어요. 절에서 결정되죠. 여러분, these are his 라는 절의 주어 these의 형태와 그리고 비동사 are 이 선택됐다는 걸 통해서요, 우리 his가 가리키는 대상도 몇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 이상인 대상들이구나를 알 수 있나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예시절 볼게요. Who sends you a message? 라는 절에서 여러분, 타동사 send의 주어가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이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해석을 누구로 했어요. 즉, 우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라고 제가 정했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who's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인 것으로 정해졌죠. 이 절을 통해서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타동사 sen의 형태를 보니까요. 우리 who's가 가리키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은요, 여러분. 둘 이상이거나요. 우리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정보. 둘 중 하나라는 정보를 알려주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우리 whose.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타동사 send의 뜻을 a message, 직접 목적어 a message를 거쳐서요. 간접 목적어 you에 전달한다는 점에서요. 이 절은 사형식을 갖춘 절이죠? 네, 좋아요. 의문의 절이죠? 네, 좋아요. Who sent you a message? 라는 절에 대한 우리 예시 대답 한번 볼게요. Mine sent me the message. 라는 절에서 여러분 소유 대명사 mine 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이었다는 것 밝혀지네요. 소유 대명사 mine은요.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은요. 말하는 사람에게 소속된 대상이라는 정보도 같이 담고 있는 대명사죠? 네, 좋아요. 네, 여러분. 타동사 send의 형태를 통해서요. 소유 대명사 mine 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둘 이상이거나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도 우리 같이 전달하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의문 대명사 whose가 활용된 세 번째 절 볼게요. Whose do you like? 이라는 절은요, 여러분.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타동사 like의 목적어네요. 괜찮을까요? 객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듣는 사람들로부터 타동사 like의 뜻을 전달받는 대상들인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그 수를 알 수가 없죠. 왜일까요, 여러분? 목적어는요. 동사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절에서는 여러분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를 알 수 없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 절은요. 타동사 like에 주어져 you예요. 타동사 like 그리고 타동사 like의 뜻을 전달받는 목적어, 객체, whose로 구성된 삼형식 절이네요. 삼형식을 갖춘 절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Whose do you like? 이라는 절에요. 예시 대답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I like his 라는 절에서 여러분 소유 대명사 his는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 대명사 whose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맞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whose가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고요. 그 대상이 소유된 주체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요. 대답도 항상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면서 그 대상이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체를 나타내는 정보를 담고 있는 소유 대명사로 해줘야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의문 대명사 세 번째 의문 대명사 알아볼게요. 세 번째 의문 대명사는요, 여러분, what이에요. what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킨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예시절은요, 여러분, 역시 비동사가 활용된 절이에요. What is happiness? 라는 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절은요,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이고요. 두 번째 절은요, 주체로 의문 대명사 what이 활용되는 절이고요. 세 번째 절은요, 여러분, 의문 대명사 what이요, 일반 동사의 객체인. 한번 예시절 알아봅시다, 여러분.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시는요. What is happiness? 라는 절이에요. happiness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즉, 추상명사 중에 하나인 happiness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 what. 비동사 is가 설명하는 주어 happiness가 무엇인지 주격 보어인 의문 대명사 what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이 절은 이 형식을 갖춘 의문의 절이죠? 네, 좋아요. 질문에 대한 예시 대답 한번 볼게요, 여러분. Happiness is gratitude. 행복은 감사입니다. 라는 절에서 여러분, 이 절의 주어인 happiness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gratitude. 감사는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죠? 두 번째 예시절 볼게요. What make you happy? 라는 절에서 여러분, 의문 대명사 what 이 가리키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에요. 괜찮을까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고요. 타동사 make의 형태를 통해서요. 의문 대명사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의 수가 둘 이상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네요. 여러분,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여러분. What make you happy? 라는 절은요. 타동사 make의 주체죠. what의 뜻은 받는 대상이죠.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어떤지 설명하는 목적격보 happy로 구성된 5형식을 갖춘 절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The smiles make me happy 라는 절에서요, 여러분. 우리 the smiles, 명사 smiles를 포함한 명사 구에서요. 명사 smiles, 둘 이상의 미소들을 가리키는 smiles가요. 의문의 절, what make you happy에서 의문되면서 what이 가리키는 대상들이었다는 것 우리 알 수 있네요. 네, 좋아요. 세 번째, 우리 의문되면서 what이 발음된 세 번째 예시절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예시절은요, what do you like? 이라는 절이에요. 여러분, what do you like? 은요,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타동사 like의 뜻을 받는 대상이 의문되면서 what으로 가리켜진 절이네요. 괜찮을까요? 듣는 분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타동사의 뜻을 받는 목적어, 즉 객체를 가리키는 의문되면서 what으로 구성된 사명수가 갖춘 의문의 절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what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타동사의 객체는 타동사의 형태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요, 우리 대답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I like consistency 라는 예시 대답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시 대답은요, 명사 consistency가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속성이에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죠? 지속성은요, 의문의 절에서 의문되면서 what이 가리키는 대상인 걸로 밝혀지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번째 의문대명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문대명사 which는요, 구글 검색 결과에 의해서요, 의문대명사 who와 alike, 뭐뭐와 같은, 뭐뭐 같이, 뭐뭐와 닮은, 뭐뭐와 비슷하게 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와 부사의 특성을 가진 alike의 합성어래요, 여러분. which라는 단어는요, who와 alike의 합성어여서요,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두 번째는 을 가리킨답니다. 괜찮을까요? 의문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말하는 사람이 그 대상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은 대상을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fingers라는 명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fingers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렇게 손을 들어 보이면서 보여드렸어요. fingers. 손가락들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fingers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손가락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죠. 괜찮을까요? 하지만요, 제가 우리 대화에서 다루고 싶은 명사 fingers는요, 여기 있는 딱 5개의 손가락만을 의미해요. 괜찮을까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정해진 대상을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 which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Which is your item? 첫 번째 절은요, 역시 비동사가 활용된 절이죠, 여러분. 세 번째 절은요, 여러분, 우리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에서요. 두 번째 예시절은요, 의문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일반 동사 fit의 주체인 절이에요. 세 번째 절은요, 여러분, 우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일반 동사 have의 객체인 절이죠. 알아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절이요, which is your item? 의 절에서 여러분, 의문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비동사의 주체인 your item, 명사 구에서요, 명사 item 이 가리키는 대상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대상이라는 것은 정해졌네요. 그쵸? 명사 item이 이미 사람이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요, 의문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item이 가리키는 대상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정해진 수의 물품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가리킨다는 것 나타낸답니다. 괜찮을까요?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is your item 이라는 설명, 비동사 is와 your item, item 명사고요, 여러분.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라는 정보를 나타내는 비동사의 주어죠. 여러분, is와 your item의 순서로 절이 전개되면서요,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의 수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비동사 is는요, 비동사 is의 주체가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의 대상이라는 정보를 나타내죠. 그럼요, 여러분, your item 은요,
which가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미 수가 정해진, 즉 그 중에 is와 your item이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 수가 정해진 대상들 중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는 정보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수가 정해진 수의 대상 중 정해지는 정보를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which is your item? 은요, 명사구 your item이 비동사 is의 주체죠? 그리고 주체의 your item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의문 대명사 which가 주격보로 활용된다는 점에서요, 이 절은 이 형식을 갖춘 의문의 절이라는 것 알 수 있네요. 여러분, 우리 위의 질문에 대한 예시 대답 한번 볼게요, 여러분. My item is that 이라는 절에서요, 여러분. that 이라는 지시 대명사는요, 의문의 절에서 which가 가리키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지시 대명사 that에 의해서요, 저의 item, 저의 물품은 하나이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먼 하나의 대상, 즉 사람이 아닌 대상이라는 정보를 우리 알 수 있네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예시 볼게요. Which fits you well 이라는 절은 여러분, 타동사 fit의 주체는 의문 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죠? 괜찮을까요?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여러분, 사람이거나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요, 말하는 사람이 절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절이 전개되면서 정해진 수의 대상 중 말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체화된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의문 대명사 which죠? 괜찮을까요? 타동사 fit의 형태를 통해서요,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의 수가 몇이고요? 하나이고요. 그 하나의 대상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것 알 수 있네요. Which fits you well에서 여러분, 우리 well은 부사의 특성을 가진 단어예요. 괜찮을까요? 자리란 뜻이고요. 부사의 특성을 가진 단어여서요, fit, 타동사 fit의 뜻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타동사 fit의 주체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죠? which, 절의 주어예요. 그리고 타동사 fit죠? 그리고 타동사 fit의 대상이죠? 맞는다는 상황을 받고 주체 which와 상호작용을 마치는 대상이에요. 듣는 분들이 타동사 fit의 목적어죠. 객체예요. 그래서 이 절은 3형식을 갖춘 절이죠. 여러분, the first one fits me well 이라는 절에서 여러분, 부정대명사 one은요,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대상 하나면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 one이 가리키는 대상을 두 개의 한정사, 즉 첫 번째 한정사인 전체 한정사죠. 그리고 한정사 first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한정사의 설명을 받는 대상을 우리 one이 가리키고 있죠. 의문 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이 예시 대답에서요, 부정대명사 one이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first라는 한정사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한정사는요, 명사, 즉 이 절에서는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네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부정대명사 one이 가리키는 이 전 세계 하나인 모든 대상 중에서요, first라는 설명으로요, one이 가리키는 대상들 중 말하는 사람이 가리키고 싶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하나의 대상들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first는요, 순서에 의해서 one이 가리키는 대상을 정하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전치 한정사죠. 즉 한정사의 first 전에 위치해요. 전치 한정사 the는요, 이미 first에 의해서 정해진 첫 번째 하나의 대상을 다시 정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즉 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한정한 first one 이라는 대상이요, 우리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first one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는 뜻에서 정해진 첫 번째 대상이라는 뜻을 전달한답니다. 전체 한정사와 한정사 first에 의한 한정까지 알아봤네요. 네, 좋아요. 의문대명사 which 활용된 세 번째 뜻을 볼게요. Which do you have?
라는 절은요, 여러분, 타동사 have의 객체가 의문대명사 which에 의해서 가리켜지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해석을 두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인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타동사 have의 뜻이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은요, 한 대상을 갖기보다는요,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당신들은 어느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까? 로 해석을 해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대상은 듣는 분들이 소유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당신들은 어느 것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해석을 해봤고요. 의문대명사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은 말하는 사람이 이 의문의절을 구성하기 전에 정해진 범위의 대상 중 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진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의문대명사죠, 여러분? 네, 좋아요. 타동사 have의 주체인 듣는 분들과요, 듣는 분들에게 타동사 have의 뜻을 받는 객체를 가리키는 의문대명사 which로 구성된 삼형식을 갖춘 절이네요. 세 번째 절에 대한 우리 예시 대답 볼게요. 뭔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I do not have anything 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답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조동사 do는요, 일반 동사 have의 뜻을 강조해주고요. 부사 not은요, 조동사 do의 뜻을 설명해서요, 일반 동사 have의 뜻을 강조하는 do의 뜻을 반대로 강조해주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해석을 만들어냈죠. anything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면서요, 다음 의문 한정사에서 배울 한정사에 대한 한번 웜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anything은요, 한정사 any와 부정되면서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사람이 아닌 대상 중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 thing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어예요. any와 thing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any는요, 명사, 부정대명사 thing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먼저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는 정보를 준답니다. 괜찮을까요? Which do you have? 라는 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분들께 which가 가리키는 대상이, 즉 정해진 범위의 대상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말하는 사람은 정해진 대상 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뜻에서 anything 이라고 대답을 했나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정대명사 thing이 가리키는 모든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닌 모든 대상 중에서요, 아무것 하나를 가리킨다는 뜻에서 아무것 뜻을 갖는 하나의 단어로 활용이 되는 단어랍니다. anything은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정사 any와 비교해볼 한정사는요, some이에요. 여러분, some이 설명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는요, 이미 말하는 사람이 그 명사 또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를 정해놓은 대상이에요. 괜찮을까요? 이미 말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대상 중 말하는 사람이 그 대상 중 일부를 다시 정해서 첫 번째로 정해진 대상들 중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대상을 정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한정사가 some이에요, 여러분. 한정사 any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 중 약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some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대상의 범위가 정해진 명사 또는 한정사가 가리키는 대상 중 두 번째로 약간의 라는 뜻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뜻을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